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뭐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에 박동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나오셨네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교수님. 오늘은 좀 특별한 뉴스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2달 전쯤이죠.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진행됐잖아요. 당시 열병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걸으면서 나눈 대화가 생중계됐고 그게 화제가 됐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장기는 계속해서 이식될 수 있다. 또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지고 심지어는 불멸도 가능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시진핑 주석도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화답했죠. 네, 사실 저도 이 뉴스 보고 한번 기자님 오면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네, 사실 이 옛날이었으면 뭐 망상이라고 일축했겠지만요. 예.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두 사람이 품은 이 불멸에 대한 욕망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근거를 가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사실 제가 아는 과학적 상식 수준에서는 뭐 줄기세포나 네. 뭐 유전자 치료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비슷했는데 정답은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요? 네. 아니 돼지랑 인간의 불멸 또 그다음에 150세 수명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실은 우리가 평소에 주로 고기를 먹는 이제 그 돼지가 점점 더 현대판 불로초가 되고 있거든요. 이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소위 이종이식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요. 수명 연장의 꿈까지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저 기억납니다. 예전에 모 대학에 갔더니 어떤 돼지 한 마리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돼지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했는데 네.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돼지가 비쌉니까? 했더니 무균 돼지인가? 무슨 돼지? 예, 그래서 뭔가 장기 이식이나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양된 돼지이기 때문에 이거 네네.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이종이식 기술은 이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지금 임상 단계까지 왔는데요. 작년 3월에는요.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이 돼지 신장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하는데 최초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1월에는요. 신장 투석을 받던 환자가 이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는데 이 환자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무려 9개월간 생존하면서 이 최장 생존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건요. 올해 2월에 미국 FDA가 이 돼지 신장 이식에 임상 시험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만 쓰던 이 최후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라요. 이 돼지의 신장 이식이 본격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이종 이식이 그만큼 기술로서 성숙됐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이종 개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돼지입니까? 동물은 많잖아요. 네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세상에는 말씀한 것처럼 동물이 참 많잖아요. 예. 사실 인류는 20세기부터 인간 장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돼지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을 실험해 왔습니다. 예. 그 중에서 돼지가 최종 선택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돼지의 장기가 사람의 장기와 굉장히 닮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이 돼지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면서 밝혀진 건데요. 이 유전자뿐만 아니라 이 돼지 장기의 크기와 기능, 생리적 특성까지 사람의 장기와 유사했습니다. 네. 다음으론 이 돼지는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이 장기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수월한 이런 이점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윤리적 문제도 아무래도 다른 동물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원숭이 같은 영장류는 인간과 유전적으로는 더 가깝긴 하지만 그만큼 윤리적 논란도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돼지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특징도 많이 가지고 있고 윤리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돼지를 선택한 것 같던데 근데 제가 알기로 이런 이종 또는 같은 동종의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더라도 거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들었는데 네. 돼지면 거부 반응이 더 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짜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아무래도 면역적으로 발생하는 그 거부 반응이 진짜 숙제입니다. 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게 이 현대 생명공학의 진짜 무기인데요. 바로 유전자 가위라고 예. 불리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대한장기이식학회 등 이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유전자 가위로 이 돼지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자르고 붙이는 덕분에 이런 거부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네, 저도 이런 기사는 많이 봤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과학도가 아닌 사람 입장에선 유전자 가위로 무슨가 유전자를 오려가지고 네. 원하는 부위를 더 크게 하고 아니면 필요 없는 부위는 없애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돼지가 뭐 네 다리가 아니라 두 팔과 두 다리로 생겨나게끔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바꾸진 않고요. 우선 유전자 가위로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녹아웃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네, 돼지에게는 있지만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유전자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다른 종이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이런 유전자 가위로 제거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즉 잘라내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녹인 단계인데요. 이런 녹아웃과는 반대로 돼지에게는 없지만 반대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유전자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반대로 돼지 유전자에 넣어주는 거예요? 네, 삽입하는 겁니다. 이 두 과정을 거치면 이제 돼지의 유전자가 사람과 좀 더 호환되도록 형질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편집된 유전자를 가진 수정란을 어미 돼지 자궁에 넣어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사람에게 장기 이식이 가능한 형질 전환 돼지가 탄생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거부 반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물론 아직 100% 완벽하진 않은데요. 예. 돼지와 사람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주요 유전자가 최소 수십 가지는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전자 조합을 편집해야 최적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현재 전 세계에서 큰 거부 반응을 안 낼 정도의 편집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하진 않아도 실용화가 가능한 수준에는 도달했다는 평가죠. 예를 들어서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형질을 아예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녹인할 때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기는 결국 내게 돼지 안에서 배양되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종 이식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정말 맞춤형 형질 전환 돼지인데요. 예.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이제 좀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유사한 이런 유전자 편집을 하는 수준까지만 지금 도달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인 거네요. 물론 그것까지 이제 구상을 하고 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차근차근 그 전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수준의 이종 이식 기술 언제쯤이면 일반인들도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 될까요? 그게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종이식 의학계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 상용화가 되고 그 후년인 2027년에는 이 돼지 신장을 직접 사고 파는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2027년이면 2년 남았는데 그렇게 빨리 가능한 겁니까? 네, 이미 그 빠른 속도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월에 미국 FDA가 그 임상 시험을 공식적으로 이제 허가해 줬잖아요. 예. 그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라는 생명공학 회사인데요. 이 생명공학 회사가 공식적으로 임상 시험을 허가받으면서 돼지 신장 이식의 정식 실험을 현재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달 전인 지난 9월에는요. 이제네시스라는 또 다른 생명공학 기업도 이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간 돼지 신장은 더 이상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방도가 없거나 정말 뇌사자 이런 분들에게만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습니다. 네. 이를 동정적 사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임상 시험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과되면서 시한부 환자가 아니더라도 장기 이식 대기자들이 신장 이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실제로 바로 이틀 전인 11월 3일에도 네. 이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에서 제공한 돼지 신장으로 뉴욕대 랑곤 병원에서 앞서 말한 동정적 사용이 아닌 실제로 최초의 임상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신장에 대해서 이종 이식이 상용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시화된 거라고. 그럼 다른 장기들은 언제쯤 됩니까? 네, 신장은 아무래도 장기 중에서 이식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기도 하고요. 예. 다른 장기보다 좀 상대적으로 기능이 단순해서 이 면역학적 장벽이 낮아서 지금은 좀 더 많이 이렇게 이식이 되고 있는데 네. 학계의 전문가들은 10년 내지 20년 정도면 간이나 더 나아가서 폐도 충분히 정복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간은 이미 그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음. 지난해 5월에서 중국에서는요.
정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안후이 의대에서 71세 남성 간암 환자에게 네. 돼지 간 일부를 이식했는데 뇌사자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행된 최초의 간 이종 이식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그 이식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몇 년 안에는 신장 투석을 받는다든가 간 경화 등등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은 말끔하게 진짜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한 10년이든 뭐 15년 안에 온다. 이렇게 봐도 돼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세계 최초의 시도들 이게 정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 최초의 간 이종 이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안후이 의대에서 해당 남성의 임상 결과를 최근에 논문으로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에 따르면 놀랍게도 38일 동안 돼지간이 정상적으로 신체에서 작동했습니다. 38일 동안 잘 작동한 걸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이게 왜냐하면 그간에는 정말 이식을 하자마자 바로 거부 반응이 급성 바로 거부 왔는데.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루도 안 돼서 결국 교체해야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거의 한 달 넘게 산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은요. 간은 어떻습니까? 네, 간은 인체에서 작동하는 동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환자 그게 간이군요. 네, 예. 그 환자가 간이었는데요. 그 간이 전부를 바꾼 게 아니라 일부를 교체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이 일부는 사람 것이었고 일부는 돼지 것이었는데 이렇게 돼지 간이 그 공백을 보충하면서 자신의 간도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거의 시한부였음에도 171일을 더 생존했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이후로는 이제 면역 반응이 추가로 일어나서 사망하긴 했지만 이게 최초로 간이 사람에게 이식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네. 이 분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좀 전에 사례는 또 중국인 네. 것 같고 어디예요? 물론 이제 기술을 하면 미국이잖아요. 예. 이렇게 이종이식에서도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기술하면 미중 패권 전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기술이 가장 앞서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중국의 이종이식 기술도 미국의 80%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간 이식 성공 사례가 그 대표적인 증거인데요. 네. 중국은 2024년 3월에도 뇌사자에게 돼지 간을 이식하는데 이전에도 성공했고 올해 8월에는 돼지 폐 이종 이식까지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세계 최초였거든요. 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시진핑 주석은 작년 12월에 10대 과학 굴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하나로 장기 이식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은 10년 전인 2016년부터 이 장기에 대한 노화 및 퇴화 주요 프로그램이라는 국가주도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2025년 2월과 9월에 미국 FDA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임상 승인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수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선도 국가들과 경쟁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뭔가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질 수 없는데요. 한국 이식학회에서는 이런 한국의 이식 기술력도 미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이식 기술 자체는 굉장히 이미 성숙한 단계라고 하는데요. 예. 다만 지금 이런 돼지 이종 이식의 경쟁의 핵심은 수술 기술보다는 얼마나 인체에 완벽한 형질 전환 돼지를 만드는 건데요. 이제는 돼지 장기가 사람의 장기와 얼마나 유사한지 이 돼지의 완성도 싸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애플 TV에서 예전에 방영했던 외화 시리즈가 하나 생각나는데 파운데이션이라는 봤더니 반영구적으로 살더라고요. 어떤 왕조가. 네네. 그러면 돈 많거나 뭔가 자기가 지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만 있으면 노화가 없는 거잖아요. 갈아 끼면 되니까.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이 기술들이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영화처럼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자들이 탐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또 시장 규모 역시 상상 이상인데요. 이거는 그 수요가 좀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요, 올해 기준 한국에서 장기 이식 평균 대기 기간이 1,464일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 4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대기해야 되는데요. 가장 수요가 많은 이 신장의 경우는 2,800일 이상,
무려 거의 8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렇군요. 네. 또 미국의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이 장기 이식 대기자가 7만 명이 넘는데 기증자는 현재 1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요가 공급의 4배를 넘은 거죠. 예. 이렇게 수요가 크다는 건 곧 돈이 몰린다는 말이잖아요. 예. 데이터 분석 업체인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 이종 장기 이식 시장 규모가 하나 약 18조 원에서 그보다 10년 뒤인 2032년에는 무려 43조 원에 달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네. 이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 장기 이식용 돼지 공장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형질 전환된 돼지를 계속해서 교배시켜서 자손을 낳게 만들고 또 이런 돼지 장기를 나중에는 우리가 뭐 쿠팡에서 쇼핑하듯이 네, 판매하게 될 거란 예측이죠. 네. 이런 돼지 장기를 계속해서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뭐 돼지 공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스마트폰 공장처럼 돼지 공장 같은 것은 돼지를 대량 생산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뭐 스마트폰 이후로 그 전에 세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예. 네. 그것처럼 이 이종 장기도 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이식 치료의 표준이 될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생명공학 스타트업인 폴메드테크는 작년에 이미 형질 전환 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네. 또 미국과 중국의 여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계에서는 5년 안에 형질 전환 돼지를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야, 이렇게 가시적인 수준까지 와 있다면 진짜 푸틴이나 또는 시진핑 이런 절대 권력자들은 뭔가 영생의 욕심 이런 거 한번 내볼 법한데 그러면 장기 갈아 끼우면 다시 젊어진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좀 예리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그 푸틴 대통령이나 이 시진핑 주석에 앞서 뭐 150살까지 살 수 있다, 뭐 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말은 좀 다소 단순한 생각이라고 네, 지적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를 단순히 치환한다고 해서 젊어진다는 연구가 아직 없거든요. 예. 이 장기 치환으로 이 수명이 그렇게 확 늘어난 사례도 증거도 아직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 관심이 노화 역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제2의 진시황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노화 역전 이건 좀 생소한 단어인데 어떤 기술입니까? 네, 노화 역전은 이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요. 이미 늙어버린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이게 진짜 젊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 노화를 억제하는 게 영어로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노화 역전은 리버스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되돌린다. 네. 노화를 되돌린다는 거죠. 또 이 분야의 핵심은 이 야마나카 인자라고 불리는 단백질입니다. 예.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가 2006년에 발견한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을 통해서 늙은 세포를 어린 줄기 세포로 초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발견으로 야마나카 교수는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작에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었네요. 그러면 이것도 2012년에 노벨상 받았으니까 실용화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동물 실험 단계까지는 실제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네. 2023년에는 미국 하버드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팀이 생쥐의 노화를 되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좀 더 놀라운 건 올해 9월 소식입니다. 중국 과학원 동물학 연구소팀이 원숭이의 노화 역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연구는 국제학술지 셀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연구팀이 이 노령의 원숭이에게, 즉 늙은 원숭이에게 노화 저항성 세포를 주입했는데요. 네. 44주 정도를 관찰했더니 이 늙었던 원숭이의 만성염증 수치가 감소했고요. 뇌 속의 신경 연결성, 이런 인지 기능이 강화됐고 또 골격계 밀도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네. 더욱 놀라운 거는 생식 기능까지 회복됐습니다. 네. 실험시 쥐의 세포 회춘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이렇게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 몸 전체를 젊게 되돌리는 단계까지 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원숭이까지 성공했으면 이제 곧 사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는 아직 그래도 큰 간극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예. 그럼에도 이런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막대한 돈을 노화 역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듯 중국의 경우를 보면 10대 과학굴기 프로젝트로 그중에서 바이오와 장기 이식을 정말 시진핑이 직접 언급하는 등 이렇게 뭐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예.
2022년 기준으로는 중국 R&D 투자액이 처음으로 3조 위안, 하나로 약 545조를 돌파했습니다. 예. 특히 바이오 분야는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에서 10대 핵심 산업으로 지정되면서 집중 투자를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 중국의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가 거의 2억 위안, 하나로 약 370조 원에 달하는데요. 중국의 임상시험 건수도 2018년 기준으로 2,500건이었음에도 작년에는 8,00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 투자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러시아도 중국 못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앞서 푸틴이 그렇게 욕망을 드러냈잖아요. 예. 작년 2월 푸틴 대통령이 특별히 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최고의 과학 강국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면서 이 의학, 제약, 생물학 분야를 핵심 과학 경쟁력으로 지목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2024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 73세 안팎의 러시아인 기대 수명을 78세까지 연장하기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예. 건강 유지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이렇게 장수 관련 연구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서 열병식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나눈 대화가 단순히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이 두 나라 모두 국가 차원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영생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영생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야, 이제 곧 잡히겠다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데 뭔가 이걸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영생까지는 사실 바라지 않거든요. 네네.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갈 때 그냥 좀 뭔가 고생 안 하고 가는 거 정도를 희망하는 건데 이거 영생까지 얘기가 나오면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한편으로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예. 아무래도 자연을 거스르는 기술인 만큼 윤리적인 문제 또한 당연히 동반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분야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가 아무래도 맞춤형 유전자 편집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유전자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최고의 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또 다른 생명공학의 미래인 거죠. 네. 이렇게 생명공학을 오남용하면 과거에 히틀러가 맹신했던 우생학처럼 잘못된 이념이나 심지어는 우월한 인종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네. 첨단 기술로 이 노화와 질병이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서 인간다움도 함께 소멸한 그런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입니다. 예. 헉슬리는 거짓된 행복보다는 진실된 불행을 택하겠다고 꼬집었는데요. 이렇게 자연법칙을 거스르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있다는 거죠. 네. 요즘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면 기술 발달이 진짜 너무 무시무시해져서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도저히 전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결국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런 이종식 기술이 분명 장기 부족으로 이제 수년간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요. 그렇죠. 반대로 소수 권력자들의 영생에 대한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돼지가 현대판 불로초가 되어서 이종식 기술이 2, 3년 내로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네. 나아가 노화역전 기술까지 발전하면서 이렇게 인류는 마침내 영생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빛나는 가능성 뒤에 숨어있는 윤리적이고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님은 이런 기술 나오면 적극 네. 활용하실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마음 같아선 적극 활용하고 싶지만 예. 아무래도 비싸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인류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과학동화의 박동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